교수님 일단 지난주 그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 처음 접하셨을 때 딱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? 예, 제가 아마 그 운전 중이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일단 전해 듣고 예.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. 처음에는 좀 이례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동시에 정부가 이 동해 심해 탐사 사업에 좀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구나라는 네.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. 예. 그 엑트지오라는 회사 그리고 그 아브레우 박사 교수님 원래 좀 알고 계셨던 회사고 알고 계셨던 인물입니까? 회사는 제가 뭐 처음 알게 됐고요. 그리고 아브레오 박사는 뭐 사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코로나 이전에 미국 퇴적 지질학회나 또 미국 석유 지질학회 그런 네. 학회장에서 여러 차례 그걸 뵀었고요. 그 알려진 대로 이분은 그 심해 탐사 분야에서는 아주 풍부한 그런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예. 또 그 석유 탐사의 핵심 기술인 그 물리 탐사 자료를 해석하는 그 순차 증서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아. 이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인 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. 아하.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학생이나 또 지질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에도 매우 열정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신 분입니다. 그렇군요. 그 물리 탐사 자료라는 걸 해석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패도 갈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순차 측서학이라고 하셨나요 아까? 네네네. 학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발표 직후에 나온 어떻게 보면 논란 첫 번째로 꼽자면 이제 온라인에서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 뭐 주소를 찾아보니까 미국 휴스턴의 작은 주택이더라. 그래서 심지어 뭐 이거 네.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네네. 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?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처음 알게 됐는데 예. 사실 이 액트지오사의 역할이 그 석유공사 KNOC에서 제공하는 그 물리 탐사 자료를 해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런 물리 탐사 자료 해석을 위해서는 사실 그 고성능 워크스테이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장소, 즉 물리적인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식 집약적인 노하우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무슨 뭐 거대한 설비가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씀하신 워크스테이션 고성능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리고 네네. 아브레우 박사의 그 노하우 이게 핵심인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아하. 이게 이런 그 물리 탐사 자료를 해석하는 그 기술이라는 게 그만큼 경험치가 중요하고 예. 또 실제 이제 현장에서 그런 자료를 다루고 또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폭이 상당히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 액트지오 말고 뭐 여러 기관이 좀 교차 검증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. 그러니까 시추 승인이 이제 대통령이 시추 승인을 한 건데 그 전까지 좀 뭐 우리 기관도 그렇고 뭐 업체가 있다면 뭐 다른 뭐 해외 업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꼭 액트지오 하나의 어떤 분석을 주요 근거로 드는 게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근데 일반적으로 예. 그 탐사 과정에서 그 시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그 내부의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예. 그 내부에서 뭐 위원회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또한 액트지오사와 같이 이제 외부에 그런 기술 자문을 의뢰해서 교차 검증도 하게 되거든요. 네. 근데 인제 교차 검증에 활용되는 인제 용역사나 또 그 숫자를 정하는 것은 사실은 회사 고유의 그런 판단 영역이거든요. 음. 그래서 KNOC는 사실 오랜 기간의 그런 탐사 이력과 또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에 맞춰서 아마 합리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예 그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 논란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그동안에 우리 동해안을 탐색해 왔는데 지난해 1월 그러니까 "미래 가치가 없다."라면서
철수했다.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. 음. 요거는 그러면 같은 걸 두고 액트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우드사이드는 없다고 본 거야? 그렇다면 이거 교차 검증했었다면 어떻게 보면 한쪽 손만 들어준 거 아니야? 이렇게 좀 거칠게 본다면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? 네, 이 지금 질문하신 대로 사실 그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대단히 이제 큰 회사고 예, 또 액트지오사는 상당히 이제 작은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동일한 그 물리 탐사 자료를 해석하더라도 예,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치에 따라서 이 상이한 해석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아하, 그리고 또한 사실 그 회사의 그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그 특정 광고의 그 유망성을 평가하는 또 기준도 달라지거든요. 예, 그래서 실제로 뭐 유가가 등락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유가 시대 때 가치를 두는 그런 광고들과 또 저유가 시대 때 가치를 두는 그런 전략적 지역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 물리 탐사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네.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때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.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말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라는 그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인수당하고 뭐 그러면서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기 탐사에서 손을 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그간의 자료 플러스 추가 탐사 자료를 넘겨서 새롭게 분석을 해서 새로운 유망 구조를 발견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. 정부는. 그런 부분을 보셨을 때는 아무튼 똑같은 두 사이트를 딱 보고 엇갈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의 변화도 있었다. 또는 회사마다의 입장의 차이도 있었다.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군요. 네, 지금 말씀하신 그 정보의 설명이나 그리고 석유공사의 설명을 보고 이제 판단해 보면 네. 그 회사의 전략적 가치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액트 지오사에서 또 새로운 자료를 받아서 또 새롭게 해석을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우드사이드에서는 그 접하지 못한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그런 유망 구조를 도출하고 또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액트지오라는 회사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규모가 큰 호주의 우드사이드 그러니까 두 어떤 에너지 전문 회사들이 그러니까 탐사하고 연구하는 그 전문 회사들의 진단이 엇갈렸는데도 어떻게 보면 뭐 소규모 자문 업체의 판단에 기대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한 건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네. 예. 우리 정부가 브리핑 때 시추 성공 확률에 대해서 20%라고 말을 했는데요. 그러면서 이 석유, 가스 이 탐사 분야에서 20%라는 숫자는 뭐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도 덧붙이긴 했습니다. 그리고 한 번 시추에 1,000억 원이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면 20%니까 굉장히 좀 러프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5천억 들여서 5번 뚫어보면 한 번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. 이게 맞습니까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 성공 확률 20%라는 이야기는 예, 사실 그 탐사 대상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동해 심해 그 지층이 되겠죠. 예. 그래서 이 지층의 여러 가지 그 지질학적인 요소들을 사실은 한 뭐 세네 가지, 대여섯 가지 결정을 해서 이 요소들을 다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결정된 숫자에 불과합니다. 아, 예. 그러니까 탐사 초기는 사실 지층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평가에는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지요. 네. 근데 이러한 그 성공 확률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추 그 탐사 대상의 어떤 석유 지질학적인 유망성을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이런 말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예. 근데 그 숫자 자체가 특정 횟수만큼 우리가 시추를 계속하면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. 그 네. 숫자가 특정 횟수만큼 시추를 해서
뭐가 나오게 되는 그걸 보장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. 아.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. 예. 예를 들어 뭐 비교도 필요할 테니까 예전에 뭐 가이아나 광구는 몇 퍼센트다 할 때 뭐 그런 식의 어떤 비교나 짐작을 하기 위해서 20%다라는 어떤 그런 숫자를 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게 꼭 20%의 가능성으로 석유나 가스가 나온다 요렇게 볼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맞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네네. 뭔가 비교를 하기 위한, 그리고 지금 단계가 이 정도에선 이 정도 기대감이다 정도를 말하기 위한 어떤 숫자라고 보면 되겠네요. 맞습니다. 또한 아하. 이제 외부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. 사실은 그 투자자들한테 이 광고의 유망성을 어떻게 보면 그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이제 성공 확률이 사실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면 우리 정부가 발표한, 그리고 액트주어가 일단 예견한 그 뭐 140억 배럴 그 추정치, 그리고 20%의 확률, 이거는 이제 향후 단계, 그러니까 시추 뭐 개발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숫자인 거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는 사실 지금 탐사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 예. 초기에 추정한 저희가 이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정 자원량에 해당이 되고 사실 이번에 이제 계속 저희가 시추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자료가 계속 입수가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그 자료들을 계속 반영해서 기존의 해석들을 이제 수정하게 되고 음. 또 기존에 평가했던 그런 어떤 매장량이나 또는 성공 확률들이 계속해서 그 숫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네. 그렇군요. 시추 이전 단계에서 정부가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뭐 해외 사례에서도 이게 좀 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가요? 어떤가요? 제가 전혀 뭐 해외 사례를 예. 예, 해외 사례는 뭐 제가 뭐 그런 사례를 그렇게 접해 본 거는 없는데요. 예. 일단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그 어떤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예.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 자료를 특정 개인이 뭐 해석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뭐 결정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네. 석유공사 내부에서 그런 집단적으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토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또 외부 자문을 통해서 또 그런 교차 검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예. 사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정부가 이런 동해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한 좀 가치를 부여했다. 그렇게 많이 부여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마지막으로요. 이제 시추 다음 개발하고 생산하는 뭐 단계가 남았다고 본다면 이 향후 프로세스에서 가장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? 가장 어떻게 보면 리스키할 수 있는 요인, 가장 이게 정말 성패를 가른다.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? 모든 어 단계일 수 있겠습니다만. 네. 사실은 뭐 석유 개발에 있어서 그 아까 단계 말씀하셨지만 각 단계 다 중요하죠. 예. 근데 인제 일단 지금 해석은 끝난 상태라고 보여지니까 인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사실 시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예. 동해 또 심해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추하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는 그런 자연 환경인데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일정대로 시추 작업이 잘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상당히 많은 만큼 이 시추 작업 과정에서 인제 확보되는 그런 자료들을 잘 해석해서 이런 탐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